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목이 왜 잠겼지? 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들 안 들어오셨네요, 아직. 네. 오늘 시장도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녹록치 않았지만 나아지긴 했습니다. 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교명대표입니다. 자, 소리 잘 들리지요? 오늘 유튜브 라이브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쉬울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쉬울 수 없는 이유가 지수가 조정을 받다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야, 하나오션 차트 멋지죠?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꽤 가파른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꽤나 가파른 조정을 받았고, 이제 올라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밑에 이 거래량 캔들들이 필요해요. 거래량 자체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매매 대금 거래량,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적어도 사고 팔고 요 횟수들이 이제 거래량으로 남는 거고, 그 금액을 더해서 거래 대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증시에 자금이 얼마 없어도 계속 이렇게 좀 활발한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들이 계속 줄고 있죠. 이 얘기는 정말 단타성으로 사고 팔고 끝 요런 그런 좀 불건전한 장세가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창 올라가던 시기와 여기 한창 올라가던 시기 때와 지금의 거래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하여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2월 20일부터 조정이고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2월 27일부터인데, 요 2월 27일부터 이 하락 구간에 쌓여 있는 요 거래량들은 매물대로 봐야 되겠죠. 이제 얘네들은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형성된 이 거래량들이 여기에서 매물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거래를, 여기에 있는 거래를 압도해 줄 만한 거래량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시장은 이러한 거래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죠. 그럼 투자자들이 써야 돼. 그럼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이 심금을 울릴 만한 뭔가가 필요하잖아. 그게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조바심을 줄이고 시장에 순응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오후장에 그래도 상승폭을 좀 키워가다가, 오후장까지 키워가다가 오후장 중반쯤이 됐을 때 양시장 모두 이제 윗골이 달면서 좀 밀렸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 지금 오늘 오전에 미증시 선물이 좀 급락 중이었는데 그 영향에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시 조금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들이 이제 하락이긴 하락인데 내일 열릴 미국장이 그렇게 썩 좀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일단 지난주에 미증시는 기술적 반등 만들었어요. 그 효과를 우리 시장도 오늘의 상승 흐름으로 보여줬죠.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안도감을 좀 형성해 준 거는 맞습니다. 변동성은 뭐 여전한 게 아니고 오늘 오후장 변동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요즘 장세에는 정말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이 변동성 때문에 이제 매도하고 나면 올라가고 또 매수하고 나면 내려가고 하락 구간에 매수하면 더 하락하고 올라갈 때 팔면 더 올라가고 그래서 더 올라가나 싶어서 보유하고 있으면 또 미친듯이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이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변동성인데, 이걸 하나하나 예측하려고 하고 하나하나 따라다니다 보면은 절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한두 번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그냥 정신이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종목 매수해 두고 나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러면 갈 때까지 그냥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약간 매수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자금을 무한정 쓸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돈처럼 쓰는 거예요.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런 장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가담하는 모습들 나오는 게 환장합니다. 여전해요. 그래도 이제 상승 양봉 형성해 준 종목들이 많고, 특히 기술주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PI가 중심이죠. PI가 유리기판 중심으로 이제 상승 흐름 보여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에서는 이제 삼성공조가 확실하게 흐름을 잡아가면서 강세 흐름, 로봇주에서는 클로봇이 확실하게 로봇주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기술주 위주의 순환매를 다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아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이제 순매수 보여줬어요. 사실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개인들의 매도 시그널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대량의 매도를 때렸죠. 오늘 환율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때렸다는 게 약간 좀 수상한 거고,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자면 삼성전자의 흐름, 사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가 가장 대량으로 나가거든요. 오늘 하이닉스까지도 외국인 대량 매도가 나가서 이 두 종목으로 이제 매도가 좀 집중이 되었다 봐야 되겠는데, 내일 미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어떤 방향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늘 이제 하락했을 때 늘 나오는 패턴,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에 개인만 매수. 근데 어쨌든 지금 코스닥 시장은 전환하려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개별주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테마들이 지금 난립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이건 정말 순환매 수급 들어오는 순서, 이슈가 터지는 순서, 정말 이 순서가 중요한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IR 담당자들이 뉴스를 좀 이렇게 재탕 삼탕이라도 많이 뉴스를 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이슈가 형성이 될 거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 이거를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이 심금을 울릴 만한 뭔가 이슈가 나와줘야죠. 지금 그게 약간 부족하다는 거. 자, 일단 내일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나오는데 소비 심리 계속 위축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됩니다. 이거 잘 봐야 되겠고, 바이오 학회 지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개최가 되는데, 오늘 HLB, 난 이거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HLB 이 차트는 정말 뭡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아무런 루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등락을 보인다는 건 얼마나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건가요? 마이너스 21%를 찍고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HLB에 담겨있는 시각은 너 재료 나오면 던진다예요. 그러니까 HLB가 FDA 승인 리보세라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까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FDA 허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뻔하죠. 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전망들이잖아요. 이 FDA 승인을 이번에 받을 가능성이 뭐 점차적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이 횟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번째 시도인 것 같은데, 이 횟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신뢰도가 점점 깎이고 승인이 되더라도 거기에 재료 소멸로 물량을 던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이제 FDA 허가 발표가 임박했을 때,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난번에도 이 임박했을 때 한번 급락을 보였었던 때가 있어요. 요 날일 겁니다. 마이너스 15%까지 갔었는데, 결국에 뭐 루머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쭉 가다가 결국 실패했죠. 그러면서 점화갔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쭉 다시 재도전인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나왔네요. 근데 발표 전에 루머가 돌았을 때 그 이후에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사실 오늘 이거를 마이너스 20% 가고 있는데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HLB에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HLB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바이오는 각계전투예요. 바이오는 단체성이 없어요. 이들은 협동심이 없습니다. 동업자 정신이 없어. 누구 하나가 어떤 호재가 나오면 좀 이렇게 같은 연구를 하거나 같은 산업에 있는 이 기업들이, 종목들이 같이 좀 주가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암신약을 만드는 회사 승인 가까웠어? 그럼 옆에 있는 간암신약도 좀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죠. 이건 구조적인 특징인데, 한 회사가 만든 이 약품에 대한 특허, 이게 보존이 되기 때문이죠. 몇 년 정도 이게 딱 얘네만 생산할 수 있게 묶이고 다른 기업들이랑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 하이테크, 그냥 기술 기업들의 기술은 조금 다르죠. 물론 쟤네 기술을 우리가 공유할 수는 없지만 저 제품 사다가 분해해서 그거 비슷하게 만들어도 이건 표절심이나 특허권의 침해가 안 돼요. 물론 심하게 하면 침해가 돼서 소송이 가긴 하지만 그 확률들이 좀 적죠. 기술 기업들은 누구 하나가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 기술에 발맞춰서 산업이 함께 발전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바이오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연구하는 당사자들조차도 확답할 수 없다라는 거. 이 IT 기술 기업들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확실화된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술 개발, 뭐 바이오처럼 현재 기술 개발, 유리기판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됐는데 지금 만들고 있어. 이런 기대감은 말 그대로 테마를 형성하는 거고, 그리고 유리기판 만드는 회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동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성이 시세가 더 잘 나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 각계전투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에 굉장히 좀 취약하다. 그래서 크게 먹을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 이제 좀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정형외과 학회에서 지금 어떤 데가 출품을 하는지, 그 출품이래 여기에 참여를 하는지 파악은 안 해놨는데, 사실 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바이오는 AI 바이오입니다. JLK와 같은. 지금 일본에서는 언제 이거 AI 뇌졸중 이거 스캐너라고 해야 되나요? 뇌졸중 진단기를 언제 도입할 거냐라고 일본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만큼 AI 솔루션에 대한 이 바이오 쪽에 AI 바이오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바이오긴 바이오인데 조금은 다르죠.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AI 바이오 쪽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이 지금 로봇 수술이라든지 로봇을 이용한 부분, 그리고 AI를 이용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최가 되니까 어떤 그 종목들과 연관성이 있는지, 왜 이게 기업들이랑 연관을 안 해놨냐면, 이 학회는 대체로 상장사가 아니라 그냥 병원에서 교수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고 종목이랑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 상황이라는 건 모르니까 내일 뭐 바이오주들을 한번 관심은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독일 1월 무역 수지, 지금 유로존에 대한 이 관세 문제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내일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섹터랑 종목 저는 지금 변함이 없어요. 계속 이쪽입니다. 조선 LNG, 예, 로봇, AI 반도체. 이게 뭐냐면 피지컬 AI와 함께 이거는 성장성에 대해서 보는 거고, 성장성 이외에 본다면 지금 주도 섹터는 역시나 조선이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조선의 심장, 엔진입니다. 엔진. 지금 참여하신 분들, 제가 이 엔진 관련, 그러니까 한화그룹주에서 대표적으로 조선하면 세 종목이에요.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시스템은 방산이잖아. 맞아요, 방산인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할 때 몇 프로더라? 필리조선소를 인수할 때 하나시스템이 한 40% 정도의 비율을 가져왔어요. 반대다. 하나시스템이 60% 그리고 하나오션이 40% 지분을 취득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필리조선소는 하나시스템 겁니다. 지분이 60%예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40%의 지분을 가지고 그 조선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시스템은 조선 쪽으로도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종목을 하나시스템과 엔진, 오션 세 종목을 꼽아드린 건데, 그래서 조선 LNG 관련주를 보면서 제가 이 LNG는 요즘에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가스관, 송유관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랑 이거의 원재료가 되는 철강 기업들, 얘네들이 이제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테마성입니다. 테마성이에요. 실적은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겠죠. 그 엄청난 길이에 송유관을 건설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없잖아요. 근데 조선은 그 이후까지도 계속 사업권을 따내고 있고, 사업권을 따내는 게 아니라 수주 잔고를 채워가고 있고, 그리고 LNG, 알래스카 LNG를 시추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인데, 시추는 어쨌든 대륙붕을 깨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LNG 가스를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배 위에서 정지한 다음에 수송선, 운송선에 담아서 그 가스관 보내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가스를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 형태를 만들 때 가장 첫 번째는 조선이죠. 그리고 그 조선주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 FLNG선을 만들지 못하면 애초에 이 시추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선행되려면 미국으로 FLNG선이 가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먼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대장주가 클로봇으로, 클로봇이 이제 로봇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도 시세가 약간 오르고 있네요. 클로봇이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높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생각만큼, 욕심만큼 시세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23,300원 정도까지가 목표가였는데 21,100원에서 끊겼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지만 지금 시장에 공포 분위기가 있으니까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소화하면서 상승을 해야 진정한 상승 나오는 거고, 이 공포 물량 소화하고 나면 진짜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과열되는 상승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클로봇을 계속해서 로봇주 중에서는 계속 추천을 드리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장주를 사야죠. 지금 요 실시간 조회순위 키움증권 건데, 이 조회순위가 높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키움증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근데 여기 항상 로봇주를 볼 때 첫 번째로 거의 항상 나오는 게 로봇주는 클로봇입니다. 네, 클로봇. 이번에 매매한 것 오늘 21,100원 2차 수익 실현 나갔는데, 어쨌든 뭐 수익 실현이 되긴 됐고 일부라도 다시 한번 또 매수할 포인트를 잡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AI 반도체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예요. 유리기판이죠. TI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리기판에 대해서 오늘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PI가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2025 아니 어려워. 여기에 이제 그 출품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AI 솔루션 대거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승의 재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볼 때 지금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재료가 다다.
특히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세 대장주가 PI이지만 지금 시세 대장은 PI가 맞죠. 오늘도 20%나 상승했어요. 대단한 상승인데 사실 얘도 그렇고 얘랑 삼성공조를 한 번도 매매를 삼성공조는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죠. 근데 PI는 한 번도 못했다는 건 너무나도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이건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하고 이제 다른 걸로 했죠. 필옵틱스 같은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삼성전자와 유리 인터포저 협업 기대감의 강세다. 자, 근데 이 얘기를 보자면 아마 이건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유리기판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핵심 파트너로 필옵틱스가 꼽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뉴스가 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려면 어느 기업에선가 신기술을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장의 생산 라인을 돌린다거나 결과물이 나와줘야 될 때죠. 상용화는 아직 안 돼도 돼요. 근데 퀄 테스트를 보낼 만한 시제품을 만들다든가 샘플을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지난주에 나왔어요. YC캠이랑 JNTC가 이제 시제품 샘플을 고객사에 보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유리기판이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끝날 수 없어요. HBM은 끝날 수 있어도 반도체가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얘네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일 1차 전방 산업이잖아요. 물론 이들도 엔비디아의 1차 벤더 업체이긴 한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전방이죠. 최전방 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주가의 움직임이 사실 기술 개발했다고 뭐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팔았냐,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고, 움직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놔야 될 때다라고 저는 봐요. 와, 오늘 삼성전자는 상승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지수가 오르다가 밀린 이유인데, 삼성전자가 상승하다가 이제 외국인 매도세에 못 이겼죠.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이제 지금 또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구간, 언제까지? 다음 실적 발표 얼마나 팔았냐 이것을 확인될 때까지. 작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배틀, 하이닉스가 완승을 거뒀죠. 그리고 그만큼 역대급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실적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감소하는 순간 주가가 아주 쇼킹하게 떨어질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이번 분기, 이번 해만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수적으로 보면서 길게 봐야 되는 거고, 주가를.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는 업체들의 주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리기판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얘기했죠. 액체로 된 반도체가 언젠가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섬유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반도체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광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5프로 주가가 움직였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매력적인 자리였어요.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마감 시황 대부분을 지금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요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강력한 흐름 보였잖아요. 그런데 변동성이 최근 조정장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조정 구간이 형성된 매물대 제거하는 과정 설명드렸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 조정장에서 쌓여있는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 쌓여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밀리고 한마디로 줬다 뺐다를 많이 하죠. 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게 또 왜 피로감을 느끼냐? 전 요즘 장을 보면서 참 정말 돼지 같은 장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종목들이. 정말 버릴 종목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리고 나면 올라갑니다. 지금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면, 기술 기업들이 조정받았다가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잖아요. 다시 반등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반등이 줬다 뺐다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했는데 상승하다 밀리니까 실망 매물 나와서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손절이 나가면 여기서 그거 물량 잡고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왜? 우리 시장 자체가 바닥권이고
기술 기업들은 성장 구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몇 번만 보게 되면 지금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미증시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금 이탈하고 있다는 정황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자금을 무한정 쓸 수 없죠. 그래서 시간 투자와 함께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고 있는 핵심인데, 기술주 위주의 조정장 보였지만 성장성 여전하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문제였는데 제거가 됐어요. 5개월 동안 오른 거 3주 만에 다 빼버렸습니다. 가격 메리트 다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 기술주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미국 기술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추종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실적 발표할 때가 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메타가 상승한다든지 엔비디아가 상승한다든지 또 구글이 상승한다든지 MS가 상승한다든지에 따라서 이들이 상승하는 데 이제 이슈가 있겠죠. 어떤 뭐 양자컴을 발표한다든지 로봇 기술 개발이라든지 피지컬 AI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유리기판 시제품 퀄테스트 진행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바로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스몰캡 시장에 있는 기술 기업들, 유리기판이라든지 실리콘 웨이퍼,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젠지는 물음표라는 거죠. 근데 물음표이긴 한데 다 다가오긴 했어. 왜냐면 미국 기술 기업들의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다 깎여 나갔거든요. 엔비디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술 기업들 대부분 많이 떨어졌어요. 테슬라는 사실 요즘에 약간 빠이빠이 하는 느낌인데 다시 올라오게 될 테지만, 지금 테슬라를 볼 게 아니라 조정받고 반등을 노리고 있는 테슬라 이외의 기술 기업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유리기판 관련주의 뭐 PI라든지 피롭틱스, YC캠, JNTC 등등이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 하면은 우리가 또 가장 핵심적으로 볼 만한 게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공조입니다. 사실 웃긴 건 뭐냐면 오늘 삼성공조가 상승할 만한 이유가 또 없어요. 없는데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오히려 GST의 뉴스가 붙었습니다. GST의 뉴스가 붙으면서 GST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 연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뉴스죠.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뉴스인 거예요. 액침 냉각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데이터 센터 가면은 액침 냉각 데이터 서버가 있어요. 그 용액을 부어서 그러니까 얼려두었다기보다는 정말 냉매로 냉각을 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금 서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은 이 액침 냉각 시스템 액침 냉각 관련주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재료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시세가 완전히 테마성이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GST의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 공조가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테마성이라는 거죠. 뉴스는 GST에 붙고 급등은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 공조가 있다. 이것은 정말 순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100% 테마성 시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 진짜 이거 오전에 좌절했잖아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요거 삼성공조 보유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우리 매매했었잖아. 야, 여기 너무 짧게 먹었어. 이게 너무 답답해. 여기서 너무 짧게 수익을 봐가지고. 근데 이게 더 크게 이렇게 가긴 갔는데요, 기회는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매물대 소화한 거고, 추가적인 어떤 매수 자리를 주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할지 안 할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계속 관심주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을 매매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시장의 대장은 누군가요? 오늘은 역시 뭐 조선 방산이 움직였는데 분야별 섹터가 너무 많죠. 굉장히 분야별로 많이 갈라져 있어요. 이 갈라져 있는 분야들 안에서
오늘은 조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움직였죠. 바로 엔진 관련주예요.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도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뭘 드렸냐면 그냥 한화 엔진부터 봅시다. 작년 실적이요, 영업이익이 750% 성장했어요. 영업이익 750% 성장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지 않았나요? 지금 한화 오션만 하더라도 더블 이상이 상승했죠. 이게 더블, 한화 오션 더블밖에 안 갔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가총액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24조 원짜리 기업이에요. 그 24조 원짜리 기업이라는 건 불과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12조 원짜리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조 원이 아니고 9조 정도였어요. 지금 2배 이상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24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얘는 그냥 단순한 2배가 아니라 이런 건 퀀텀 점프라고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성장을 거뒀어요. 엄청난 성장을 거뒀는데 하나오션도 물론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고 좋긴 하지만 한화 엔진만큼은 아니거든요. 한화 엔진은 엄청난 실적 성장을 거뒀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2023년까지 적자였어요. 여기까지 적자 기업이었는데 여기서 750%의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다는 거. 제가 그랬죠. 실적주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실적주가 아니고요, 지난번보다 잘 버는 기업이 실적주예요. 계속 잘 버는 게 아니고 지난번보다 많이 번, 지난번보다 잘 번, 비교 대상이 항상 있어요. 전년 동기,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이것보다 더 잘 벌어야 실적주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실적주가 되려면 뭐가 유리할까요? 지난번에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이 유리하겠죠. 전제 조건, 망하지 않을 사업, 이 회사가 정말 부실 기업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선 지난 분기 또 지난 시즌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번 시즌에는 실적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주는 지난번에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제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로 봐봐요. 선박은 부족하고 생산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안 되죠. 이 논리는 뭐예요? 가격 폭등, 실적 대박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걷겠다라고 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면 독일 선박이더라도 지나갈 때 통행료 100만 달러 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산 선박이 안 팔리겠네? 악재다. 아무리 그렇게 막아도 중국이 배를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중국은 배를 계속해서 만들 겁니다.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근데 중국은 엔진을 만들 줄 몰라요. 아직은. 그리고 그 엔진을 한화 엔진 것을 갖다가 모두 충당합니다. 지금 한화 엔진 전 세계 그 선박이 70% 정도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다 중국산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전부 한화 엔진 거라는 거예요. 한화 엔진, 현대마린 HD 현대마린 엔진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대장은 한화 엔진입니다. 오늘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매출 136% 성장이라 딱 시대가 깜짝이야.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화그룹에서 한화 엔진이고 또 HD 현대그룹에선 HD 현대마린 엔진. 매출 구조, 사실 현대마린 엔진보다는 저는 한화 엔진을 더 많이 분석했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얘기 드리면, 주요 고객사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 끊기면 타격은 있겠지만 어쨌든 고객사 확보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 끊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관계사인 한화오션에는 모든 납품을 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화 엔진이 생산하는 이 엔진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냥 업황이 호조가 아니고 초호황이에요. 초호황. 지금
이 조선업 업황의 초호황 전망에 지금 4% 상승했다 나오는데, 지금 엔진 업황은 앞으로 갈수록 계속 올라갈 겁니다. 2005년에서 2007년이 호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2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다 얘기하죠. 근데 사실 20년 만에가 아니고 거의 30, 40년 만에라는 평가가 나와요.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 20년 동안 불황이었는데, 20년 동안 불황이 그냥 불황이 아니고 엄청난 불황이었기 때문에 선박 생산이 안 됐습니다. 중국에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 선박, 중국 조선업이 많이 성장한 것도 있고요. 특히 미국 조선소는 지금 필리 조선소를 왜 한화그룹에서 인수했겠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HD 현대그룹에서도 HD 현대에서도 미국 조선소 하나를 인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미국 조선소들 이렇게 도산하는 이유? 장기 불황. 그래서 미국에서는 새롭게 건조한 선박이 없습니다. 최첨단 선박이야 미국 안에서 건조하겠지만 지금 가능할까 몰라요. 그래서 우방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그 우방국이 우리나라고, 여기서 한화가 특화가 돼 있죠.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여기서 이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게 될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선박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엔진 수요량은 늘어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엔진 국제해사기구에서 지금 환경 규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렸어요. 2025년부터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그러면 화석 연료로만 운행하는 선박은 이제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요. 그래서 이중연료가 뭐냐면 기존의 화석연료와 함께 LNG를 활용해서 같이 돌리는, 그러니까 뭐 기아를 이렇게 바꾸면 LNG로 갔다가 이렇게 바꾸면 기존의 화석연료로 갔다가 이렇게 바뀌는 시스템인데, 이 바뀌는 엔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한화 엔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화 엔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거예요. 와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얘기 드린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다 나오죠. 2024년 중국에서 6,400억 수주, 올해는 벌써 9천억 원에, 어휴 대단하네요. 중국 수주가 있었다. 올해도 수주량은 끝났어요 사실. 192척의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이 대형 컨테이너선이 바로 이 통행세를 내는 그런 컨테이너선인데, 사실 한화 엔진과는 상관이 없죠. 한화 엔진은 엔진만 팔면 그만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도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미국에서 중국 선박을 옥죄는 것에 한화 엔진은 아무런 악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좀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뭐예요?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됐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날 수익 실현한 다음에 2월 13일에 한번 수익 실현한 다음에 여기서 재매수했어요. 19일날. 그 다음에 밀렸죠.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 추가 매수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 우리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랑 달라요. 우리는 집합자금은 아니지만 막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각계전투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전략 수립을 저 혼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과 달라요. 시장 급락할 때 투매다 하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잠시 이렇게 눈 감고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투매 시장이 지나가고 안정된 시장이 왔을 때,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더라도 우린 차라리 안정됐을 때 매도를 나가죠.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도록 비중 관리를 해 가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다가 수익을 보면서 기다리다 보면 시장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던 종목들이 한 달쯤 후에 회복이 됐을 때 보너스의 개념으로 다가오죠. 근데 이런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말을 계속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건 적용이 잘 안 돼요. 왜냐면 혼자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고 뇌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날 조선주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마이너스 10% 빠질 때 제가 그냥 단단하게 버팁시다 그랬고, 추가는 그냥 어차피 모을 생각이었으니까 비중을 무리한 것도 아니고, 수익은 여기서 수익 실현 한번 했고, 우리 여기서 샀거든요. 2월 12일 여기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여기서 산 거예요. 거의 시초가에 샀어. 23,400원에 샀는데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한번 팔고 나서 여기서 다시 산 건데, 내려갈 때 그냥 최초 매수가에서 다시 한번 삽시다. 우린 그걸 진행한 거였고,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이처럼 지금 한화엔진, 한화시스템, 뭐 또 더 나아가서 한화오션,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지금 조선주 업황은 초호황입니다. 그리고 이 호황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아요. 지금 트럼프의 집권 기간 이후에 아마 선박을 인도받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 정권에선. 그럼 뭐 트럼프 다음 대통령이 받을 텐데 그건 상관없죠. 뭐 미리 주문을 해놨으면 그 주문한 것에 대한 계약은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수주를 쭈르륵 받아두면 앞으로의 이 수주 잔고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니까. 물론 이 슈퍼사이클이 오면 그 다음에 침체기도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은 그 침체기를 우리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침체기 오기 전에 아마도 우리는 다 팔고 나갈 것이고, 우리가 팔고 나서 좀 더 상승하겠지만 그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조선주, 그리고 그 조선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화 시스템, 한화 엔진, 현대마린 솔루션, 이렇게 엔진 선박 관련.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산 쪽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 방산에 대해서 무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AI 방산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IT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박 엔진 쪽, 이쪽은 그냥 전통의 제조업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우리가 이 지분에 관련돼서 관련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 오늘 윗꼬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일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일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구간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또 받을 겁니다. 모아갈 생각이었거든요. 한화엔진을 제가 뭐라고 지금 불러요? 한화오션의 후속주예요. 한화오션 우리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12월 23일에 35,000원 이하에서 매수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쭉쭉 상승을 하면서 탄력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매수할 구간이 없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거 뭐 어제 사서 수익 냈네, 그제 사서 수익 냈네 할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야, 우리는 2월 28일에 사서 3월 4일에 17% 수익 났어. 수익 난 거 축하할 일이고 잘한 거지만 하나오션은 원래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건 운빨로 맞춘 겁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특화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술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추세를 타는 종목이고 한참 전에 저가에서 계속 모아오면서 지금 빵빵 터지는 수익률을 지켜보고 누리는 종목.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하면서 매매하는 단기성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매수해서 수익 보고 그제 매수해서 수익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보유하는 사람의 영역이고, 제가 보유하신 분들한테 이 기세가 좀 어느 정도 꺾이면 재매수합시다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매수하게 되는 가격이 7만원 깨지고 6만 5천 6만원 내려갔잖아요. 3개월 정도는 또 바닥일 겁니다. 그 바닥이 이제 예전 3만원대 바닥은 아니겠죠. 6만원대에서 쭉 횡보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추세가 형성되고 상승 스타트할 때 기술적으로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게 아니고 모아놓은 것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땡기는 것, 수익을 올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형주들의 성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날 5%밖에 못 샀거든요. 12월 23일날. 뭐 그 다음에 쭉 날아가는 거 어떻게. 그래서 후속주로 제가 발을 담근 게 뭐다? 한화엔진이다. 한화엔진 성공적으로 지금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 조정을 받으면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포착할 겁니다. 뭐 내일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내일 이후에 며칠 더 지켜보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약간의 지금 현 상태로서는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오늘까지니까. 내일 상승하면 헤드앤숄더가 아니라 N자 상승 파동 지속인데 여기서 꺾이고 내려가면 헤드앤숄더죠. 그럼 1차적으로는 끝인 거예요. 그럼 여기 하단 추세 그려놓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받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헤드앤숄더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좀 밀린다면은 이번 주중 또는 시간은 많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매수 진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보는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오늘 성광밴드 밑꼬리 달면서 만들고 쭉 올려놨는데요.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로 관이음새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 근데 한번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조정 구간이잖아요. 이 조정 구간 마무리되고 나면 이런 종목들이 역시 얘는 단기적으로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장대 한번 하나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관심주로 그냥 오늘 시크릿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쭉 훑어봤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공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냥 너무 피곤해 찌들어서 지금 시장이 치여서 그냥 보기 싫고, 무슨 말만 들어도 그냥 화부터 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화가 납니다. 요즘 장을 보면. 왜냐면, 이게 제일 나쁜 건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갈 것처럼 굴다가 마는 거, 줬다 뺏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건데 지금 시장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돼지 같은 시장이다, 버릴 거 하나 없는 시장이다 그런 말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분명히 손절 라인 지나쳤고 매도하면 거기서 매물량 받아서 올립니다. 지금 그런 종목이 한 두세 개 나왔어요. 최근에 두세 개 나와서 오늘 이제 저는 복수전 하려고 그랬던 종목 하나를 들어가기도 했고, 내일 시세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만큼 뭐냐면 지금은 버릴 게 없는 시장. 돼지 같다라는 것은 욕심이 많은 시장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버릴 게 없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주도를 했었던 섹터나 주목을 받았던 섹터, 테마, 이런 종목,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 쉽게 매도하지 말고 좀 끌고 가면서, 오히려 하락 시에는 내가 손절할 만한 가격이었다면 오히려 손절 말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가세요. 근데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 추가 매수할. 이게 왜 없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비중 관리를 잘못했거나 종목이 너무 많아서죠. 그럼 종목이 너무 많은 경우엔 살생부는 만들어야 됩니다. 매도할 종목 만들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한 종목이 날아갔을 뿐인데, 제가 새로 산 종목도 날아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살생부는 안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리할 종목은 정리를 한두 개 정도 한 다음에, 내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내려가고 지금 당장은 손절가를 이탈했어. 근데 반전의 기미가 기술적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는 것,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비중은 어떻게 됐든 간에 깎아내셔야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 명심하시고 시장 대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카카오 라이브 여기서, 오늘 카카오 라이브요. 오늘 유튜브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쉽진 않았는데 내일 시장은 조금 더 나아지길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 시장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